안녕하세요. 가구 제작 제품 기획 경쟁사 가구 조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경쟁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요, 경쟁사 가구의 시장 조사 방법, 그리고 포지셔닝 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학습 확인.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잠깐 살펴보고요. 넘어갈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경쟁 프로세스에 대해서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사를 파악하기 전에 경쟁 제품에 대해서 파악할 때에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제품뿐만이 아니고 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조사가 또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조사들도요, 꼭 제품이 아니고 다른 그 브랜드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들, 홍보하는 이런 활동들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브랜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 전부 조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우리 경쟁의 범위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툴을 만들고 있어요. 스툴을 만들고 있는데 이 스툴을 만들고 있는 다른 브랜드들이 있겠죠. 그죠? 이 다른 브랜드들, 스툴을 만들고 있는 다른 브랜드들이 나의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이 스툴 외에도 우리 가구의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자, 스툴은 의자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제품이죠. 자, 그래서 이 의자를 만드는 브랜드들도 우리 경쟁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비슷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우리 하나 더 나아가서 아예 그냥 가구를 만드는 브랜드들을 전부 경쟁자로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나는 이 스툴을 만드는 브랜드만 경쟁자로 보겠다. 아니다. 나는 의자를 만드는 모든 브랜드들을 경쟁자로 보겠다. 아니면은 가구를 만드는 브랜드 전부를 나의 경쟁자로 보겠다. 이렇게 범위를 여러분들이 제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수집을 하고요. 관련 정보 수집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내용들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 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내용들 리스트 작성하셔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포지셔닝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위치에 내가 위치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싸고 비싼 가구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죠? 자, 아니면은 그냥 기능이 하나인 것과 다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스툴이어도 그냥 딱 그 스툴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냥 앉는 기능만 있는 스툴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스툴 자체에 수납 기능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접이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조명이 달려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기능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재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에서 그냥 무난한 심플하게 가겠다, 이런 브랜드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다, 우리는 화려하게 가겠다. 자, 이런 식으로 또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가격은 싸지만 이런 심플한 무난한 제품을 판매할 것인지, 요 시장을 공략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다기능이면서도 비싼
기능이 당연히 많으니까 또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또 이렇게 비싸더라도 기능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또 소비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런 시장을 공략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위치를 선정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화려한 것과 무난한 것, 비싼 것과 싼 것, 기능이 하나인 것, 적은 것, 많은 것, 이런 것들은 이런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소비자의 니즈들은요, 여러분들 트렌드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포지셔닝이 있는지, 나와 지금 경쟁하고 있는 회사들은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신 다음에 그 제품들의 핵심 메시지 분석하고, 다음 시각 이미지, 로고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 색상,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브랜드 전략, 그래서 얘네들이 판매하고 있는 거, 판매 전략 혹은 홍보 전략,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신 다음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우리가 또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단점들은 또 개선해서 여러분들 또 브랜드에 반영하실 수 있겠죠. 자, 7번째로 그 다음에 판매 현장 실사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죠? 이 앞에서 이렇게 파악한 내용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지금 실천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조사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분석 결과를 종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쟁사의 강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고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경쟁 기업과 브랜드에는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자, 고객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들의 주요 시장, 주요 소비자들은 어떤 소비자들인지, 고객층은 어디인지 파악해 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시거나 아니면은 같은 시장을 공유하면서도 조금 더 특별함을, 차별화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쟁사 가구 조사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 브랜드는 우리 제품은 시장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포지셔닝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 가구 조사 및 분석, 우리 두 번째 경쟁사 가구 시장 조사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우리 경쟁사 가구 시장 조사 방법은요, 우리 가구 시장 조사하는 방법과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우리가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런 웹사이트나 다른 경쟁사의 홈페이지만 가더라도 그 경쟁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브랜드의 방향, 로고, 심벌, 슬로건, 광고 카피, 이런 것들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조사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장 조사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이다. 왜냐면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찾아볼 수가 있죠. 검색 한 번으로.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문헌, 현장 조사가 어려운 국외 자료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 해외 자료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실사나 이런 거 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영어로 원문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해 가면서 봐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을 거고요. 그죠? 자, 요런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문헌조사. 그래도 온라인은 사실 우리가 깊은 정보를 알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헌 조사를 통해서요, 또 우리 전문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조사를 하신 다음에요, 어떤 전체적인 배경이라든지 내용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조사하실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전문 서적이나 논문, 연구보고서, 잡지, 신문 등에 나타난 정보를 수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현장 조사 있었죠? 그래서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는 것만큼 쉽고, 그리고 좀 이 현장 자체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인터넷과 문헌조사 이후에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한 내용과 이 현장이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조사하실 수 있겠죠? 가구 매장이나 전시회를 직접 방문하시거나요, 아니면은 가구와 관련된 종사자나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고서 인터뷰나 설문지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공장이나 공방을 방문하셔서 제작 과정이나 재료들을 직접 조사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국외, 해외는요, 우리 주로 국제가구 박람회 관람이나 무역 사찰단 또는 개별적인 벤치마킹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이제 경쟁사 제품, 요 표본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은요, 자, 개발하고자 하는 가구를 이미 생산하고 있는 경쟁사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 지난 시간에 스툴을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이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스툴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경쟁 제품의 표본을 기능과 디자인 관점에서 조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서 거의 비슷한 디자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스툴이 있다라고 봅시다. 자, 좌판도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고요. 다리도 이렇게 3개예요. 다만 A 회사는 재료가 모두 나무고요. B라는 회사는 좌판은 소파로 되어 있고요. 아래 다리는 원목으로 되어 있다. 나무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재료라든지 아니면 형태, 원형이다. 그리고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제작 방법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구 자료 조사했던 것처럼. 그래서 작동 방법, 얘는 접이식일 수도 있고요. 얘는 그냥 무조건 고정 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재료, 제작 방법, 색상, 표면 처리 방법 중요하죠. 포장은 어떻게 해서 오는지, 규격이나 가격, 판매 전략 등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을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이 경쟁사 제품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겉에서 보이는 이런 면들 뿐만이 아니라요, 요 표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포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판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경쟁 시장에서 우리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사의 제품들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디자인, 그리고 가격 등의 포지션을 조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포지셔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 경쟁사 가구를 조사하신 다음에 표로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런 제조사와 그리고 이 가구의 품명들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요 이미지, 실제 이미지 봐야 되겠고요. 전체적인 규격, 우리 사이즈 알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 가격은 어떤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재료는 어떤 걸 사용했는지,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약점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 그죠? 이런 곡선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접었다가 펼칠 수 있는 것들, 그죠? 아니면은 그냥 무난한 이런 디자인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죠? 이렇게 저렴한 가격. 그래서 강점도 당연히 재료를 좋은 재료를 썼거나 아니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규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강점이 있겠죠. 회사에서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또 표로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번에 경쟁사 가구조사 및 분석에서 포지셔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포지셔닝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자,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지셔닝이라는 것은요, 경쟁사의 상품 그리고 서비스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정확한 위치를 심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이 가구 시장에서 어떠한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분석 절차를 보시면은요, 요인 분석, 그래서 다차원 적도법을 사용할 겁니다. 다차원 척도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지셔닝 맵을 분석하고요, 자사 상품의 위치를 결정하실 수가 있겠죠. 자, 얘는 뭐냐면, 제가 아까 약간 예시로 그냥 낙설하듯이 보여드렸었는데요. 자, 우리가 싸고 좋은 제품들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제품 중에서도 한 가지 제품을 결정을 할 때에 또 여러 가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브랜드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제품들이 있다. 저 색상도 뭐 형태도 저 재료도 이런 다 똑같은 제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ABCD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B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왜 B를 선택했을까요? 물론 여기에서 다 똑같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사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는 배송비가 무료다. 그쵸? 무료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여기가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러실 수도 있겠고요. 그죠? 아니면은 평소에 요 B 브랜드의 어떤 뉴스라든지 뭐 홍보 활동을 봤을 때 이렇게 뭐 기부를 많이 한다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다른 똑같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들보다 B 브랜드를 선택할 확률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소비자들이 제품만 보지를 않고요, 브랜드까지 같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고, 심지어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것들까지 전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왜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은 또 소비자들이 사지 않겠다. 불매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엔 소비자들이 똑똑해졌다. 소비자들이 제품만 보지 않는다라는 것에 딱 눈에 보이는 이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소비자들에게 우리 브랜드는 어떠한 이미지를 심어줄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요즘 트렌드는 사람들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개인의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트렌드에 맞춰서 가격은 비싸지만 대신에 이 사람들의 개성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게 어떤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가구, 그 사람만의 가구를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는 저 가구는 비싸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우리는 가성비 제품을 만들겠다. 아니면은 나는 고급스럽고 프리미엄 가구를 만들겠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도 이제 당연히 트렌드에 따라서 가시는 게 좋지만 이런 것들도 당연히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지셔닝 맵이란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제작을 해볼 건데요. 소비자의 마음속에 있는 자사 제품과 경쟁 제품들의 위치를 작성한 지도다. 자, 그래서 이 지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원의 수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잠깐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원의 수, 우리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서 하나, 둘 하면은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차원이 생기죠. 자, 요거는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차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나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마지막 끝에, 이 선의 끝에다가 키워드를 넣을 건데요. 이 키워드는요, 차원의 이름이라고 하고요. 얘네는 상반되는 키워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키워드들끼리는 상반된 키워드여야 한다라는 것이 또 규칙이에요. 자, 경쟁 제품 및 자사 제품의 위치를 확인하고요. 이렇게 지도를 그린 다음에는요, 이 위치에 맞도록 이미 경쟁사의 제품을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아직 이미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이런 비어있는 시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비어있는 시장을 여러분들이 또 찾아가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예시를 살펴보면은요, 자, 비싸다. 그럼 우리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는 상반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당연히 비싼 거의 반대는 저렴하다. 기능적이다. 반대말은 감성적이다. 그래서 조금 더 기능에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요 디자인, 형태에 조금 더 초점을 둘 것이냐, 기능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다음에, 자, 어떤 브랜드들은 비싸지만 기능적이야. 그러면은 요렇게 왼쪽 상단에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거겠고요. 자, 이 가구는 비싸지만 그래도 감성이 있어. 그쵸?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위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니면은 감성적인 제품인데 저렴하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러면은 오른쪽 하단. 기능적인데 저렴하다. 그러면 왼쪽 하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에요. 보면은 상대적으로 기능적이면서도 저렴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요 시장에 대한 것들, 내가 여기 이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포지셔닝 맵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요약 및 정리하도록 할게요. 경쟁사 가구 시장 조사 방법과 우리 포지셔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온라인 조사와 문헌 조사, 현장 조사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사 가구 시장 조사 방법은 사실 보통 우리 가구 시장 조사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대신에 순서적으로 우리 온라인에서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등을 이용해서 조사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도 조금 더 부족한 내용들, 전문적인 내용들을 조사하실 때는 문헌조사, 그래서 어떤 전문 서적이라든지요. 전문 서적, 아니면은 연구보고서, 다음에 논문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온라인과 문헌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나가셔서 조사하실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매장을 찾아가신다든지 아니면은 박람회 등을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로 이런 매장이라든지 박람회 등을 방문하셔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 경쟁사 가구 조사를 통해서 내 제품의 시장에서의 위치를 우리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포지셔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사의 상품과 서비스에 차별화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정확한 위치를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싸고 기능적인 가구를 만들겠다. 그쵸? 아니면은 비싸지만 감성적인 가구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제품에 대한 위치, 시장에서의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포지셔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가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경쟁사 가구 시장 조사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실까요? 요거는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자, 1번 온라인 조사, 그죠? 우리 PC나 모바일로 조사하고요. 2번 문헌 조사, 그쵸? 전문 서적이나 논문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조사하실 수가 있겠고요. 3번 품목 조사. 그래서 이 품목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기는 하는데 이 시장 조사 방법으로는 알맞지 않죠. 저 방법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 현장 조사도 우리 이 시장 조사 방법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포지셔닝 맵의 키워드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 키워드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는 상반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상반되는 키워드. 그러면 서로 상반되는 키워드인지를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1번 심플함 그리고 화려한. 이거 충분히 상반되는 키워드들이네요. 그러면 일단은 체크. 자, 2번 클래식과 모던. 그래서 클래식하다라는 거는 우리 조금 더 옛스러움, 그죠? 조금 과거에서 만든 그런 느낌들을 말하고요. 모던하다 그러면 우리 현대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것도 과거 옛스러운 것과 현대적인 거,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니까 이것도 맞네요. 그죠? 세 번째, 자, 오래되었다 그리고 저렴하다. 그럼 뭔가 안 맞죠? 우리 저렴하다는 비싸다라는 거고요. 오래되었다 그러면은 새 것 이런 것들이 또 상반된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보류. 그다음 4번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거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능하는 거. 요것도 성질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은 답은 3번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콘셉트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조사를 했으니, 이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니,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제품을 디자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바로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이 콘셉트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 과제는요, 여러분은 가구 품목을 한 가지 선정하신 다음에요, 우리 경쟁사 가구를 조사해 보시는 게 이번 시간 과제가 되겠습니다. 조사하신 다음에는요, 아까 보여드린 예시처럼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